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 음성도와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음성도는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한 바 있는데 오늘은 이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공유 전자쌍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하려면 가장 먼저 공유 전자쌍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 공유 전자쌍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산화이온,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수산화이온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8번이고 안쪽에 두 개가 찼으니까 최외각엔 6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랬어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 하나. 자,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저 상태 자체, 요 상태 자체는 아직 이온화가 된 게 아닌 상태라는 거. 그거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수소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양성자가 있고 여기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양성자 플러스 전자 해서 0인 상태예요. 지금은. 맞아요. 근데 이 전자는 나가길, 나가길, 나가길 좋아해서 나가지면, 나가지면, 나가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양성자 더하기 아무것도 없어서 일가 양이온이 되는 거라고요. 나가서. 마찬가지로 산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소는 지금 이 상태는 양성자 8개랑 전자 8개 해서 0인 상태예요. 지금은. 근데 요 자리에 전자가 들어와서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면 그때 전자가 10개가 되면서 이가 음이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루이스 전자 점식을 쓴 요 상황, 아직 탈출하지 않은 상황,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직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상황을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 얘하고 얘가 합쳐질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다 차 있으니까 여긴 넘보지 말고 뭐 아무데나 이렇게 가서 한번 붙어 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그려볼게요. 그대로. 그럼 여기 두 개 있고 요렇게 있고 여기 H가 붙는 거고 여기 요렇게 하나 남는 거죠. 요 상황은 아직 이온화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그냥 그대로 얘는 그냥 OH예요. 근데 OH 마이너스가 되려면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가 오바돼야 전자 하나가 오바돼야 그때서야 얘를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 요걸 기본적으로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예쁘게 그려보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랑 산소가 같이 한 쌍씩 공유하고 있는 요 부분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공유 전자쌍만 보면은 봐봐요. 자, 여기 이렇게 산소가 있고 여기 중간에 전자 한 쌍이 공유되고 있고 여기 수소가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 그대로 좀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가 이 전자쌍을 당기는 힘도 있을 거고 이 산소가 이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당기는 요 두 개의 힘이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한쪽으로 더 많이 당겨요. 누군가가 더 많이 세게 당길 거예요. 그게 바로 전기 음성도라는 거예요. 원소별로 당기는 정도가 달라요. 그걸 정리해 놓은 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화학원 교과서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전기 음성도의 킹 갓장은 바로 플루오린입니다. 요 플루오린이 가장 센 거야. 4.0으로 가장 세고, 나머지를 이거에 견주어서 어느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느냐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수산화이온이었잖아요. 수산화이온.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수소랑 산소를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해보면은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럼 수산화이온 안에서는 산소가 수소보다 더, 그렇지, 세게 잡아당기는구나 라는 걸 알면 됩니다. 산소가 3.5로 잡아당기고 공유 전자쌍을, 수소가 2.1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여기 있고 여기 있었잖아요. 요렇게 있었다고요. 요거랑 요거가 있는데 얘는 2.1이고 얘는 3.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가운데 있지 않고 약간 이쪽으로 쏠리게 될 거예요. 얘가 더 세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전기 음성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를 보면 비금속성이 클 때 전기 음성도도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가지는데요. 여기 봐봐요. 여기가 대부분 비금속이고 여기가 대부분 금속이에요. 물론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쪽은 비금속 이쪽은 금속,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도 비금속이 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경향성을 볼 때 비금속성일 때 전기 음성도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쪽은 크고 이쪽은 작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금속성일 때 좀 큰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걸 찾을 때는 음이온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어떤 화학 결합이 있을 때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음이온 쪽이 되고 싶어 하길 좋아하는 애들이 전기 음성도도 크다.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을 자기한테 더 끌어올려고 할 것이다. 누가? 음이온이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1.67보다 크면 이온 결합이라 할 거고, 그거보다 작으면 공유 결합이라고 할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이온 결합부터 한번 보면, 일단 이미지로 보여주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전자를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아서 전기적으로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런 느낌인데, 요거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이제 옆에다가 전기 음성도 112페이지 펴가지고 저 표를 옆에다 놓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 음성도가 몇으로 써져 있나요? 나트륨 여기 0.9로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염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 염소는 맞아요, 3.0으로 써 있습니다. 그럼 봐봐, 얘네 둘의 차이가 어떻게 돼? 차이, 물론 절대값으로 보면 돼요. 절대값 차이값을 보면 빼면 그래요, 2.1이 나와요. 2.1. 얘는 아까 얘기했던 기준치 1.67보다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큰 값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요, 얘네 둘의 차이가 크단 얘기는 한 전자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쏠리다 못해서 얘는 뺏기는 거야. 얘는 뺏어 오는 거고. 그래서 나트륨은 플러스로, 염소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황에서 요렇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그냥 서로 살갗을 맞대고 있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게 이온 결합이다. 그래서 둘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무슨 결합을 한다? 이온 결합을 한다. 왜? 전자를
뺏거나 뺏겨서 너무 한쪽이 너무 크니까 일방적으로 됐죠? 그러면 공유결합은 어떠냐?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요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켜놓고 한번 봅시다.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으로 나와 있어요? 2.1로 나와 있어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죠? 3.0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차이가 0.9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1.67보다 작단 얘기죠.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아까랑 뭐가 다르냐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별로 안 크네. 그러면 전자가 자 봐봐 요렇게 전자가 얘도 땡기고 얘도 땡기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온 결합할 때처럼 일방적으로 이렇게 뺏기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힘의 균형을 완전히 이루고 있지 못해. 누가 더 세? 그래요. 염소가 더 세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약간 더 치우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을 표현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델타로 표현할 건데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면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걸.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그게 문제죠. 이제 물에 녹여 볼 건데 이온 결합은 물에 녹으면은 양이온, 음이온 나온다는 거 충분히 잘 알아요. 근데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서로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물에 안 녹을 것 같은데 물에 녹는 공유 결합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는 건데 요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유 결합을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으로 일단 나눕니다. 요거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극성 공유결합 안에는 다시금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로 나눠지는데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 보기 전에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극성 공유결합에는 요런 종류가 있고 극성 공유결합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서로 연결되는 결합 자체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먼저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로 따져봐요. 얘랑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원자인데? 똑같죠?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그러니까 자 여기에 공유 전자쌍이 있을 거예요. 공유 전자쌍이 있을 거야. 근데 이 공유 전자쌍을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어떻겠어? 그렇지, 똑같다고. 왜? 둘이 같은 원자잖아. 둘이 같은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잡아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공유 전자쌍이 이쪽으로 살짝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살짝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극성이 없어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 상황입니다. 얘가. 반면에 극성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공유 전자쌍이 있을 건데 봐봐. 얘네들만 봐봐. 이렇게 얘네들 봐봐. 서로 같은 애들이야 다른 애들이야. 다른 애들이라고. 다른 애들이라고. 그러면 다른 애들이 이 공유 전자쌍을 당길 거야. 그럼 얘네들이 같을 수가 있어? 없다고. 같을 수가 없다고. 누가 더 많이 잡아당기는지는 전기 음성도 표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같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같을 수가 없다고. 이 당기는 힘이 같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루는 이 결합 자체가 극성이다 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모든 게 다 공유 결합인데 얘네들은 당기는 정도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극성이 없다. 그런 공유 결합인 거다
라는 거고, 얘네들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얘네들이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공유 결합인데 극성을 띌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이 공유 결합 자체가 여기 여기 요 결합, 여기 요 결합 자체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먼저 따지는 거라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원자가 같으면 무극성 공유결합인 거고, 원자가 다르면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거라면 얘도 힘의 평형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여기 극성 공유결합과 여기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데,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탄소보다 세요. 그래서 1로 당길 거야. 얘도 1로 당길 거야. 근데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양쪽에 똑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데? 극성 공유 결합인데 뭔가 당기는 게 똑같네? 얘도 뭔가 힘의 평형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극성 공유결합끼리 서로 당기는 힘을 합성해 볼 건데, 얘처럼 이렇게 힘의 균형을 맞추는 애들도 있고, 얘처럼 힘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방향이 아니에요. 이 힘이 당기는 각도요, 각도. 이 각도. 얘는 지금 이 힘을 합성하면 이런 방향이 나오죠. 얘는 이런 방향이 나온다고. 근데 얘는 이거랑 이거 합성하면 없어지는 거야. 이런 힘의 합성을 화학에서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할 것이고, 기호로는 이렇게 뮤를 쓸 거예요. 뮤. 그래서 뮤가 제로면 얘는 무극성 분자이고, 뮤가 제로가 아니면 극성 분자입니다 라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걔네들의 쌍극자 모멘트를 합성해보니 제로면 무극성 분자, 제로가 아니면 극성 분자, 요렇게까지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인데 물에 녹는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HCl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로 다른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공유 결합인데 극성이요, 무극성이요? 당연히 극성이죠. 왜냐면 얘가 당기는 거랑 힘이 다르니까. 무극성은 뭐였어? 같은 거였지, 같은 거.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그냥 아예 결합 자체가 무극성이라고. 근데 얘는, 그렇죠, 얘가 당기는 거랑 다르니까 결합 자체가 일단 극성이야. 결합 자체가. 근데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지금 얘가 더 그냥 세게 당기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럼 평형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그래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분자. 극성 공유 결합을 한 극성 분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요렇게 전기적 성질을 띠게 돼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옆에 수소를 하나 더 붙여 볼게요. 물론 여기 수소를 하나 더 붙이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라서 두 개 합치면 이미 끝난 거야.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이걸 하나 더 붙여?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쌍극자 모멘트, 그러니까 힘의 합력만 놓고 봤을 때를 놓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황인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자, 수소가 만약에 여기 요렇게 붙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따져봐요.
자, 일단 여기 극성 공유 결합은 맞죠? 근데 봐봐. 얘가 당기는 거랑 뭐해? 같네? 그러면 뮤가 제로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면 얘는 그래 무극성 분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라도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는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판단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렇지. 바로 모양이야, 모양. 이 모양에 따라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있고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이고 얘네들은 극성 분자인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방구를 끼면 안 녹는다 이거예요. 방구조차도 이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방구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였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다. 그럼 이 공유 결합을 한 이 극성 공유 결합을 한 이 방구 어떻게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나왔습니까? 그래요. 결합 각도라고. 이 결합 각도. 이 결합 각도에 대한 거는 화학원에서 다루고 실제로 외우기도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통합과학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공유결합이지만 물에 녹을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하라고.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정도로 납득하라고. 그래서 소개한 것입니다.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 또. 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얘가 수산화 이온이니까 뭐 이온 결합할 수 있겠다. 뭐 결합 각도 뭐 그런 거 안 따져도 되겠지 뭐. 근데 얘는 왜 아세트산 이온인데 분명히 아세트산 이온인데 이게 공유 결합이네. 뭐지 이게? 환장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예외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깊게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규칙적인 것에 먼저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외적인 것에 관심 있어 하는 거 너무 좋아. 근데 규칙적인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그렇게 불규칙적인 거, 예외에 집중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거를 먼저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둘 생기는 그런 예외들을 나중에 외우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납득할 수 있는 규칙성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H2O 전기 음성도 화학원에 가면은 외워야 돼요. 근데 뭐 지금은 펼쳐놓고 한번 찾아봐요. 전기 음성도 몇이요? 2.1이에요. 산소는 3.5. 두 개 차이는 1.4네요. 그러면 1.67보다 큰 값이요, 작은 값이요? 작은 값이네요. 그러면 서로 힘이 비등비등하다는 얘기죠. 한쪽으로 쏠리긴 쏠리겠지만 압도적으로 뺏기진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럼 일단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거기에다가 결합 각도까지 따져보니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라서 극성 분자이겠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염화칼슘 보겠습니다. 자, 칼슘은 전기 음성도가 몇입니까? 1이에요. 1. 염소는 3이에요. 두 개 차이는 2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67보다는 큰 값이네. 두 개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염소가 압도적으로 칼슘의 전자를 뭐한다? 그렇지, 뺏어온다고요. 그럼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인 겁니다. 좋아요. 다음. 질소의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3이고 수소는 2.1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1.4. 그러면은 1.67보다는 작은 값이니까 두 개가 비등비등해서 극성 공유 결합인데 결합 각도까지 따져보니 극성 분자이겠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에는 2.5, 수소는 2.1, 두 개 차이는 0.4. 그러면은 1.67보다 작은 값인데,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인데, 결합 각도를 따져보니까 어허 무극성 분자이구나, 요런 결론을 규칙적으로 내려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모의고사 문제에서 보게 될 이온 결합 반응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 양성자 11개, 염소는 원자 번호 17번, 양성자 17개, 전자도 똑같이 지금은 11개라서 0, 얘도 17개라서 0인 상황인데, 자, 전기 음성도가 나트륨은 0.9이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3입니다. 3. 그럼 두 개의 차이가 2.1이니까 1.67보다는 큰 값이네, 큰 값. 그러니까 얘는 이온 결합을 할 거네. 그러니 얘가 요로 일방적으로 뺏기겠네. 일방적으로.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를 뺏겨서 봐봐요. 여기에 전자가 없어졌네. 그래서 지금 양성자는 똑같이 있는데 전자 하나를 뺏겨서 플러스 1이 된 상황이고, 얘는 똑같은데 하나 더 얻어서 마이너스 1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맞이하게 될 이온 결합의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는 점 내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어는 점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언다라는 것은, 자, 물이 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액체인 물이 얼음이 됐다, 고체가 됐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커트라인. 어떤 액체가 고체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커트라인, 요거를 어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는 점. 그럼 거꾸로 이 고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 넘어야 되는 점, 요건 뭐라 그러겠어요? 녹는 점이겠죠. 녹는 점. 녹는 점. 그럼 어는 점과 녹는 점은 방향만 다르지 온도는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어는 점이 내려간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커트라인, 요 커트라인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내려간다. 예를 들어 온도를 써보면, 자, 원래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이 0도씨인 물체가 있었는데 무슨 짓을 했더니 어는 점이 마이너스 4도씨로 내려갔다 라는 말은, 봐봐요. 자,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게 뭐였어요? 어는 거였어요. 어는 거. 여기서 1로 가는 게 녹는 거였어요. 녹는 거. 그럼 봐봐요. 이 커트 라인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어는 건 좀 더 어려워졌고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녹는 거는 좀 더 쉽게 녹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래 얼 때는 여기에서 얼었어요. 0도씨면은 억 하고 언 거야. 근데 어는 점이 내려가니까 여기서 원래 얼던 게 안 얼고 더 내려가서 언다 라는 얘기니까 어는 게 어려워졌고, 자, 여기는 원래는 고체에서 액체가 돼서 사르르 녹을 때는 여기에서 녹을 수 있었던 게 어는 점이 내려가니까 좀 더 낮은 온도라도 쉽게 액체로 녹더라 라는 얘기예요. 일단 어는 점 내림이 가지는 의미는 뭔지 알겠죠? 어는 점 내림.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 어는 점을 내려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는 점이 내려가는 거는 간단해요. 제3의 물질이 고체에 투입돼서 들어가요. 그럼 서로 분자 사이의 거리를 좀 더 멀게 갈라놓겠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녹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녹을 때, 자, 어떤 만약에 고체를 가열해 가지고 녹게 만들어야 돼. 그럼 녹는 점에 도달해야 녹을 거잖아요. 근데 제3의 물질을 그 고체에다가 집어넣었어.
막 쑤셔 넣었어. 그러면 내가 원래 녹는 점보다 이 제3의 물질에 의해서 이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졌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녹게 되겠죠. 더 잘 흩어지게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어는 점 내림을 어디에다 많이 쓰냐면 제설제에다 많이 씁니다. 우리 눈 오면 밖에다가 막 소금 뿌리는 거 있잖아. 소금. 왜 뿌리냐면 요렇게 이온들이 만들어지면 이 이온이 그 얼음 입자, 눈 입자 사이사이에 파고드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는 점이 내려가서 원래는 얼어야 돼. 꽝꽝 얼어가지고 무슨 다 아이스 링크장처럼 도로가 얼어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을 뿌려주면 얘네들이 고체 사이사이에 침투해 들어가서 얼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설제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설제는 요렇게 제3의 물질이 많이 나와야 좋은 제설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